안녕하세요, 재택꿈입니다. 오늘은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하지 않던 친구에게 3주 만에 체험단 3개 합격시킨 비법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사실 전 제가 블로그 고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니라 블로그 왕초보, 그 다음에 시간 없는 워킹맘인 친구에게 가르쳐서 효과가 있던 방법이니까 초보시더라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3주간 이 친구가 저희 코치에 따라 24개 포스팅을 했고 맛집 포스팅을 8개, 나머지는 일상, 정보성 글을 섞어서 올렸는데요. 이걸 하고 나니까 체험단을 모른 시간이 후회된다고까지 하더라고요. 이렇게 체험단 되는 법을 유료 강의로도 많이 판매하지만 이 영상에는 노하우를 단계별로 따라할 수 있게 아낌없이 다 풀었습니다. 한번 배우면 평생 써먹는 지식이니 꼭 끝까지 봐주세요. 1단계, 블로그를 하는 목표 정하기. 먼저 체험단 목표를 정해보시는 걸 추천해요. 체험단도 그냥 막연히 받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카테고리 공략이 중요하거든요. 이 친구의 목표는 맛집과 액티비티 체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꼭 블로그에만 갇히지 않아도 되는데요. 사실 요즘에 인스타, 릴스 동영상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서 이쪽으로도 체험단 받는 거 되게 괜찮거든요. 근데 친구 말로는 인스타는 편집 툴 배울 시간이 없다. 그래서 일단 블로그를 해보고 싶다고 해서 블로그로 정했습니다. 2단계, 체험단 심사원에게 보여줄 내 블로그 제목 정하기. 일단 보통은 내 블로그 컨셉을 먼저 정한 다음에 그 후에 체험단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또 효율에 미친 사람으로서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면 일단 체험단 목표를 정한 뒤 그 3개에 맞춰서 블로그를 만드는 식으로 운영하는 게 결과가 빠릅니다. 블로그 제목은 나중에 또 바꿔도 되니까 시간을 너무 안 써도 되고 내가 체험단 받고 싶은 카테고리에 들어오게 블로그 제목을 지어주면 되는데 맛집 체험단 받고 싶으면 주말 맛집 탐방, 수도권 맛집 여행 이렇게 정해줘도 되고요. 이거는 체험단 심사하는 직원들한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3단계, 블로그의 기본 키워드 개념 알기. 네이버 블로그는 포스팅할 때 제목 키워드가 90%입니다. 퀄리티 최소 조건은 글자 수 공백 포함 1000자 정도. 내가 쓰려는 키워드를 제목에 한 번, 본문에 4번 이상 녹여주면 됩니다. 5번, 10번 이렇게 반복하는 거는 좋지 않고요. 근데 포스팅을 막상 써보려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강남 맛집이라고 네이버에 쳐보세요. 이게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한 키워드거든요. 강남 맛집 검색해서 상위에 바로 뜨는 블로그 5개를 벤치마킹 하시면 되는데 그럼 형식이 다 비슷할 거예요. 제목에 강남 맛집 땡땡땡 키워드를 본문에 5번 정도 반복했을 거고 동영상 10초짜리 정도 들어가 있을 거고 맨 마지막에 네이버 지도 나와 있을 거고요. 이게 상위 노출이 잘 되는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형식대로 하시면 상위 노출이 됩니다. 단 글을 베끼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도 제 글 베껴 하는 블로거들이 너무 많았어서 신고해본 적도 있는데 이거 진짜 스트레스가 엄청나거든요. 절대 남의 거를 베끼지 마시고 형식만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포스팅 형식은 알았는데 포스팅 제목 키워드는 어떻게 잡냐면요. 초보용과 고급용이 있습니다. 먼저 초보 방법은 네이버 주소 창에 지역명과 맛집을 쳐보세요. 동탄 맛집 이러면 뒤에 자동으로 뭐가 나오죠. 자동 검색이 나오는 키워드들은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많이 검색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목에 이 키워드들을 넣어줍니다. 제목에 1회, 그 다음에 포스팅 본문에 4회 정도 넣어서 포스팅 하시면 되는데요. 네이버 블로그의 경우 키워드가 정말 중요해서 같은 글 내용이라도 살짝 키워드만 바꿔줘도 방문자 수가 확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키워드 잡는 고급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블랙키위 들어가서 검색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동탄 맛집 검색하면 되게 다양하게 나오죠. 이 중에서 포스팅 수가 별로 없고 검색량이 많은 걸 쓰시면 됩니다. 초보자는 검색량 1000 이상이면 그냥 쓰세요. 동탄 맛집 검색하면 검색량은 약 9만 정도고 콘텐츠 발행량은 약 2만 정도잖아요. 이런 키워드가 찾는 사람은 많은데 포스팅은 별로 없다. 따라서 포스팅을 쓰시면 내 블로그가 상위에 노출될 확률이 좀 높을 수 있습니다. 또 블랙키위에서 스크롤을 밑으로 내리시면 월간 검색량은 많은데 블로그 발행량이 별로 없는 키워드들이 또 있어요. 이런 걸로 포스팅해도 좋은데 예를 들면 아상트 동탄 맛집 이런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4단계, 블로그 금기사항 알기. 네이버 블로그 기준으로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먼저 중복으로 키워드 도배하기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포스팅을 10개 썼는데 제목에 전부 동탄 맛집 어쩌고가 들어간다? 이게 당장엔 괜찮지만 장기적으로 운영할 때 반드시 저품질이 옵니다. 왜냐면 도배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도 키워드를 쓸 때 제목 키워드를 항상 맛집글, 정보글을 섞어주라는 거고요. 또 블로그 2번째 금기, 블랙 키워드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절대 쓰면 안 되는 키워드들인데 수술, 병원, 시술, 비타민, 약, 대출, 코인, 성형 이런 거는 상업적 키워드이기 때문에 절대 포스팅하시면 안 됩니다. 블로그가 어느 순간 망가지는데 특히 체험단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개념을 모르고 체험단을 그냥 다 받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당장은 괜찮아요. 근데 누적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블로그가 자꾸 죽어버리거든요. 절대 비추고 그리고 알바 요청 쪽지 이런 것도 웬만하면 초보는 비추입니다. 내가 뭐가 블랙 키워드인지 정확하게 머리에 있으면 괜찮은데 사실 비타민, 올림픽 이런 것도 블랙 키워드거든요. 네이버에 금치거 검사기라고 쳐보셔도 돼요.
그래서 블랙 키워드에 대해 더 자세하게 보시려면 예전에 제가 만든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단계 블로그 활성화하기. 우리가 체험단을 빨리 받고 싶다면 주 3회 이상 포스팅을 해주면 되는데요. 주 2회도 괜찮습니다. 3회 중에서 1회 정도는 정보성 글 1개, 2회는 내가 체험단을 받을 주제 위주로 포스팅하시면 돼요. 이 경우는 맛집이 되겠죠. 주제를 섞어서 하는 이유는 첫째, 블로그 활성화를 하기 위해, 둘째, 정보글을 써야 방문자 수가 늘어나니까 체험단 받을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셋째, 모든 글을 너무 한 주제로 몰면 저품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 3회 글을 쓴다고 했을 때 정보글은 어떻게 쓰냐면요. 이것도 그냥 정해드릴게요. 돈 관련 쓰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쳐보시면 조건, 계산기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이 키워드들 두 개를 조합해 쓰면 되고요. 예를 들면 실업급여 신청, 금액, 기간, 알바 이렇게 제목에 넣으시면 되고 이 키워드를 본문에도 4회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게 물론 옛날 방법인 걸 저도 아는데 그냥 초보들이 따라하기 이 방법이 쉬워서 이 외에도 지원금을 치시면 요즘 민생지원금이 나오죠. 이것도 괜찮고요. 수당 이런 것도 좋습니다. 주유수당, 아동수당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주유수당이라는 키워드 하나만 가지고 쓰면 내 블로그가 위에 뜨기 힘들어요. 그래서 주유수당 조건, 계산기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키워드 또는 세 개를 조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주유수당 조건 계산기라고 치면은 주유수당 조건으로도 검색했을 때 내 블로그가 나오고 주유수당 계산기로도 검색했을 때 내 블로그가 뜰 확률이 높아요. 근데 나는 정보글 쓰는 게 너무 어렵고 키워드 찾는 것도 어렵다면 그냥 일상글을 쓰셔도 되는데요. 일상글은 네이버가 좋아하는 글입니다. 상업적이지 않은 것인데요. 블로그시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데 블로그시 질문 배달 설정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웬만하면 다 그냥 자동으로 받는 걸로 돼 있을 거예요. 대신에 블로그시 글에 대답할 때도 제목은 키워드 위주로 수정해서 올리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블로그시가 최근에 반복 재생이라는 제목으로 뭔가를 물어봤거든요. 근데 여기 포스팅 제목에다가 여름노래 추천이라는 키워드를 넣어주면 좋습니다. 왜냐면 여름노래 추천이라는 키워드는 블로그에 검색하면 자동 완성으로 뜨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색량이 되는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블로그씨는 그냥 반복재생이라고 물어봤지만 나는 제목을 수정해서 반복재생, 여름노래 추천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줘도 되고 아니면 제목 자체를 아예 다 수정을 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름노래 추천이라는 키워드를 블로그시 답변 쓴 글 내용 포스팅 본문에 4번 정도 반복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블덱스라는 사이트에서 내 블로그 지수를 체크할 수도 있으니까 참조해보시면 좋고요. 6단계 서로 이웃 추가해주기. 내 블로그에 서로 이웃 신청도 많이 받고 싶고 댓글도 많이 달렸으면 좋겠고 하트 수도 많이 받고 싶다면 내가 먼저 하세요. 그럼 남도 반드시 해줍니다. 이 활동이 중요한 이유는 규모가 적은 블로그라도 소통이 활발하면 체험단에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웃 추가는 제 기억에 하루 100명까지 가능하거든요. 지역명 플러스 맛집으로 검색을 하신 뒤 내가 서로 이웃을 먼저 걸면 되는데 그렇게 검색해서 나온 블로그들 보시면 하트를 누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하트를 누른 사람들에게 시청하면 편한데요. 왜냐면 이분들도 다 활성화하려고 블로그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웃 신청글은 나랑 비슷한 결의 이웃들에게 성의 있게 작성을 하면 됩니다. 신청 멘트를 제가 보여드릴 테니 캡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광고 홍보 블로그로 보이는 사람들이 나에게 이웃 신청을 하는데 이거 받아줘야 되나?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받아주셔도 됩니다. 손해볼 게 없거든요. 7단계 체험단 신청하기. 먼저 체험단 사이트도 박 터지는 곳이 있고 경쟁이 덜한 곳이 있습니다. 신생 블로거에게 유리한 리스트는 강남 맛집, 리뷰노트, 오마이 블로그 정도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새로 생긴 체험단 사이트들이 괜찮습니다. 레뷰 이런 데는 너무 오래돼서 좀 빡세고요. 그 다음에 마감 임박 순으로 신청을 하시고 아직 마감 안 된 곳, 선정자 미달 신청하는 게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체험단은 사람이 뽑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맛집을 신청할 거면 내 블로그 포스팅에 맛집 관련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또 방문자 수는 다다익선인데 제 친구는 100 안 될 때도 됐습니다. 한 50 미만이었는데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신청 글귀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것도 제가 그냥 정해드릴게요. 지금 왼쪽에 보시면 친구가 쓴 글귀이고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고쳐준 건데 체험단 뽑아주는 사람들도 마케팅을 되게 잘 아는 분들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뽑는 사람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상위 노출이나 SEO 이런 고급진 단어를 넣어주면 되는데 체험단 뽑는 담당자들은 이 단어를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블로거는 전문가구나 싶어서 나를 당첨시켜 줄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왼쪽에 보시면은 친구가 쓴 글도 되게 잘 썼는데 예를 들면 칼국수를 호로록 먹는 것 그리고 즐거운 추억은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는 상위 노출, SEO. 지금 체험단이 제시하는 키워드를 내가 상위에 올려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보여드린 총 7단계를 요약해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반드시 100% 체험단 당첨이 될 수 있고요. 그럼 이렇게 신청해 보시고 잘 모르시겠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추가로 중간에 친구가 저한테 물어봤던 질문들이 있어서 초보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이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화면으로 띄울 테니까 캡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체험단 신청 한번 해보시고 이대로 하면은 다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